아두이노를 PC와 USB 케이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두 개의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디지털 핀 13번에 연결된 LED이고 이 LED의 사용법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는 LED입니다. 아두이노를 PC와 연결했다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두이노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화면을 엽니다. 프로그램 상단에 보면 파일 메뉴와 편집 메뉴, 스케치 메뉴, 툴 메뉴, 도움말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툴 메뉴를 선택을 하고 모드는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을 하고 포트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설정하는 아두이노 포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컴퓨터마다 포트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C 언어 기초편 강좌를 시작하기 전 참고사항입니다. 아두이노는 C 언어 문법을 사용합니다. C 언어는 항상 메인 함수로 시작하는데 조금 전 다운로드 받은 아두이노 파일의 서브 디렉토리로 찾아 들어가면 하드웨어 폴더 속에 아두이노 AVR 코어 폴더 속으로 들어가면 이미 메인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이 메인 함수를 재정의해서 초기 화면에서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가 나타나도록 해두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항상 실행하면 C 언어 문법을 사용하는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 화면이 나타납니다. 셋업 함수의 특징은 중괄호 내의 코딩 문장이 한 번만 실행이 된다는 점이고 루프 함수의 특징은 중괄호 내의 코드 문장들이 반복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첫 번째 실습 간단한 하이 스케치입니다. 아두이노는 프로그래밍과 같은 의미로 스케치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통신하는 코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는 모니터가 별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USB 시리얼 통신 방법을 사용해서 아두이노의 출력 상태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셋업 함수 내에 시리얼.in 1600을 적고 serial.print hi라는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시리얼 문장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이어야 하고 각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딩 문장에서 괄호를 사용하거나 중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C 언어 문법에서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제 코드와 같이 따라해야 합니다. C 언어 문법에서 괄호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줄의 코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면 9600이라는 값이 의미하는 것은 보드 레이트라고 하는 통신 속도 설정 값입니다. 9600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방금 작성한 두 줄의 시리얼 통신 문장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이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왼쪽에 있는 컴파일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작성한 코드에 오류가 없다면 컴파일 완료 표시가 나타납니다. 코드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드 작성에서 오타가 있다면 컴파일이 오류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Compile and Upload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저장할 것인지 묻는 팝업 창이 뜰 수 있습니다. 그 팝업 창에서 저장할 수도 있고 취소해도 됩니다. 하단에 업로드 완료가 표시된다면 방금 작성한 아두이노 코드가 아두이노 우노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실습을 따라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다면 코드 오류가 있는지는 컴파일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고, 컴파일 업로드 오류는 툴 메뉴의 보드 설정과 포트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방금 작성한 시리얼 프린트 출력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IDE 통합 프로그램의 시리얼 모니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 창을 옮기면 하이라는 결과값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업로드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리얼 모니터 화면에서 어떤 출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래쪽에 있는 9600 보드 레이트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맞춰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코드에서 9600이라는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 창에서도 9600이라는 보드 레이트를 같이 맞춰주어야 한답니다. 모니터 화면의 출력 문장을 반복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셋업 함수는 한 번만 그 결과값을 실행하지만 루프 함수는 결과값을 반복적으로 실행합니다. 시리얼 함수의 두 번째 문장을 루프 함수 내로 옮겨서 실행해 보면 됩니다. 시리얼 begin 문장은 항상 셋업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업로드해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로 출력이 반복되는 것을 세로로 줄을 바꿔서 출력이 되도록 새로운 시리얼 프린트 출력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에 ln을 추가해서 print l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출력 문장이 지금처럼 가로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줄을 바꿔서 세로로 반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함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이 출력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출력되도록 지연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 함수는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딜레이 10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됩니다. 1000이 의미하는 바는 1000ms를 의미하고 1초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딜레이 1000이라는 코드 명령은 시리얼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함수를 1초마다 한 번씩 반복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신 출력 문장의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신 문장을 셋업 함수로 옮긴 다음에 쌍따옴표 내의 글자를 고쳐보겠습니다. 아두이노 로봇 코딩 기초편을 시작합니다. 라는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지금 실습 동작은 IDE 통합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두이노에 업로드된 코드를 아두이노의 초기화 버튼을 이용해서 또는 리셋 버튼을 이용해서 재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두이노의 리셋 버튼이 이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 코드를 업로드하면 맨 마지막에 업로드한 코드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더라도 아두이노의 맨 마지막에 저장된 코드는 항상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 소개할 내용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도움말 메뉴의 참조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나타나는 웹페이지에서 아두이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연의 함수와 시연의 문법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이 페이지를 찾아와서 하나하나의 사용법을 더 자세하게 익혀나가기 바랍니다.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기 C언어 변수 사용법에 관한 것입니다. 변수 선언이라는 개념은 C언어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아두이노의 메모리 공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데이터는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동작합니다. 여기서는 정수형 변수, 문자형 변수, 실수형 변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형 변수 사용법입니다. 시리얼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 사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int를 적고 한 칸 띄운 다음 변수명을 장명해서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변수를 선언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는 a라는 변수에 3이라는 초기값을 적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인테저 a3이라고 하는 의미는 a 정수형 변수에 초기값을 3으로 저장한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a 변수를 프린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한 정수형 변수 a를 프린트 함수에 그대로 옮겨 적음으로써 3이라고 하는 메모리 값을 우리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함수에 사용된 a라는 변수는 매개 변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a 변수의 데이터 값을 42로 바꿔보겠습니다. 변수명을 다르게 바꿔보고 싶다면 b로 바꾸고 매개 변수에도 동일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자형 변수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int 대신에 char이라는 변수형을 선언을 하고 c라고 하는 변수명에 콧다운표를 써서 임의의 문자 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라는 문자를 c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 시리얼 프린트 문장에서 매개 변수 C를 사용하면 방금 우리가 선언한 문자행 변수 K의 데이터 값을 출력할 수 있답니다. 조금 전 사용했던 코드 문장은 주석 처리를 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문자행 변수는 문자 1개, 영어 문자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데이터형은 플로트입니다. 실수형 변수인데요. D라고 하는 실수형 변수, 2.5라고 하는 실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도 D로 바꿔주면 플로트의 메모리에 저장된 2.5라는 값을 C를 프린트 ln D라는 문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한 플로트 D에 대한 출력을 살펴봅시다. 실수형 변수에 대한 예제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플로트 sqrt 4.0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제곱근을 계산해주는 내부 함수입니다. 4.0의 값을 루트로 계산하면 2.0이 되겠죠. 2.0을 계산해서 2라고 하는 실수형 변수에 대입하게 됩니다. 이 변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업로드해서 결과를 살펴봅시다. 2.5와 2.0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실제 데이터와 변수 선언이 서로 다르면 작성된 코드는 에러를 일으키고 동작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실수이면 실수형 변수를 선언해야 하고 정수이면 정수형 변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문자값이면 문자형 변수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실행했던 주석을 모두 해제하고 동시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결과들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때 그 변수가 지역 변수로 사용할 때와 전역 변수로 사용할 때 그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 변수 사용법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의 변수 사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지역 변수 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변수는 셋업 함수 내에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셋업 함수 내에서만 이 변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루프 함수나 또 다른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역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변수를 위치를 옮겨서 셋업 함수 위쪽으로 옮겨 두겠습니다. 옮기면 지역 변수로 작성된 변수의 위치를 옮기면 전역 변수 사용법이 됩니다. 현재 사용법이 전역 변수 사용법입니다. 전역 변수로 선언해서 사용하면 이 변수는 셋업 함수에도 적용이 되고 루프 함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코드를 업로드해서 셋업 함수에서 잘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얼 프린트 문장을 루프 함수 내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멈추면 잘
출력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게 되면 함수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사용법입니다. 루프 함수에서의 반복 실행 결과를 보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사용법을 이해하였기를 바랍니다. 수학 문제풀기 주제입니다. 4칙 연산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서 두 개의 변수 값을 덧셈한 결과를 시리얼 프린트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인티저 변수 a에 2를 하나의 변수를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b 변수에는 3의 초기값을 사용한 다음 a 변수와 b 변수의 값을 덧셈한 결과를 시리얼 프린트 출력문에 표시하는 방법은 a 플러스 b로 표현하면 됩니다. 출력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간명한 코드 작성 방식은 아닙니다. C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A 플러스 B라고 하는 문장을 작성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C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부호는 덧셈 기호 이외에 또 다른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뺄셈 연산자, 곱셈 연산자, 나눗셈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입 연산자는 equal의 표시처럼 사용하는데 C equal A 플러스 B가 의미하는 것은 A 플러스 연산 결과를 C라는 변수에 대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B equal 3이라는 의미는 3의 값을 B라는 메모리에 대입한다 라는 의미이고 A equal 2라는 의미는 2라는 초기값을 A라는 변수 메모리에 대입한다 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현재 사용한 정수형 산술 연산 코드를 실수형 산술 연산 코드로 변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지금은 정수형이지만 실수형으로 바꾸려면 모든 변수를 실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테저 대신에 플로트로 모두 바꾸겠습니다. 플로트 변수에는 실수가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2.0, 3.0으로 실수로 값의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이 코드를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실수형 또는 정수형으로 통일해서 사용해야만 컴파일 에러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반지름이 2.0인 원둘레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 변수를 반지름으로 바꾸고 원둘레의 변수를 circle underbar distance로 장명했습니다. 2.0에 2파이r이기 때문에 파이를 적고 반지름 변수를 적으면 됩니다. 시리얼 프린트 함수에는 매개 변수로 circle underbar distance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시리얼 함수에서 나타내는 표현을 보기 좋게 만들려면 문장을 조금 추가하면 됩니다. 단위는 센티미터로 하겠습니다.
다음 println 함수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사용하면 보기가 좋습니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pi라는 대문자는 파이라는 3.14로 표현되는 파이의 상수값을 이미 내장시켜 두었습니다. 3.14 대신 내장된 파이의 값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대문자 pi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판단하기 또는 조건문 실습입니다. 컴퓨터 코드가 논리 연산을 하게 되면 더 똑똑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if 조건문은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도움말 참조 메뉴를 클릭해서 나타나는 웹페이지에서 상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if 조건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테저 a 변수는 조이값을 5로 하겠습니다. 인테저 b 변수의 조이값은 3으로 선택하겠습니다. if 조건문에서 a는 b보다 크다 라는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설정하고 시리얼 프린트 문장을 옮겨 놓겠습니다. 시리얼 프린트 문장에서는 a는 b보다 크다 라고 하는 문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업로드해서 결과를 살펴보면 a는 b보다 크다 라는 출력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5라는 데이터가 3이라는 데이터보다는 큰 값이 참인 조건이기 때문에 시리얼 프린트 문장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어 있습니다. 만약 b의 데이터 값을 5보다 큰 값인 8로 수정하게 된다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은 거짓이 됩니다. 5는 8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리얼 프린트 문장은 거짓의 조건에서는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출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업로드 완료가 되었음에도 어떤 문장도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참인 조건에서 문장이 실행되는 것처럼 조건이 거짓일 때도 어떤 문장이 출력되기를 원한다면 else 문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else는 거짓인 조건이기 때문에 a는 크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b의 값이 a의 값보다 큰 조건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은 거짓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출력될 예정입니다. 조건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else if 문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else if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문장을 추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표시되는 문장도 작다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else 문장은 두 개의 조건이 모두 거짓인 조건에 실행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같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실행되었습니다. b가 8이고 a가 5이기 때문입니다. a를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큰 조건이 성립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출력되어야 하겠죠.
b의 값도 10으로 고쳐서 a와 b가 같은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큰 조건도 아니고 a가 b보다 작은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else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이 출력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조건 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수형 변수 c를 선언을 하고 초기값으로 20을 사용하겠습니다. a 변수가 c 변수보다 작고 동시에 b 변수가 c 변수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사용합니다. 괄호는 짝이 맞아야 한답니다. a와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AND의 논리 부호는 A가 C보다 작다는 조건과 B가 C보다 작다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주괄호 내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A도 20보다 작고 B 변수의 값도 20보다 작기 때문에 결과값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OR의 논리 기호로 바꿔보겠습니다. OR의 논리 기호는 A가 C보다 작다라는 조건과 B가 C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이 문장이 실행된답니다. 예를 들어 B의 값을 30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B가 C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거짓이지만 A가 C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여전히 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출력될 예정입니다. 계산과 제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로봇의 반복 동작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먼저 for 반복문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아두이노의 루프 함수는 반복문으로 동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개하는 for 반복문은 루프 함수와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for 반복문은 반복 횟수를 프로그래머가 지정하기 쉽고 반복되는 코드의 내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for 반복문 실습 예제를 작성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 횟수를 세는 용도의 정수형 변수 i를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for 반복문의 첫 번째 변수는 초기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한 다음 i 변수의 종료 조건을 작성합니다. 작거나 같다. i 변수의 정가분을 표시하면 됩니다. 반복문에서 실행할 코드는 serial print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반복문 내의 변수는 i 변수를 사용을 하고 반복이 천천히 진행되도록 딜레이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이 코드를 업로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or 반복문의 실행은 화면에서 나타난 것처럼 루프 함수와 같이 무한 반복하지 않고 1에서 10까지 반복한 다음 종료되었습니다. for 반복문 중괄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리얼 함수만 반복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를 변경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초기값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5로 변경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만 반복을 하고 종료되었죠. 초기값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면 종료값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료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정가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i equal i 플러스 1로 표현하면 i 플러스 플러스로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로 일씩 증가시키는 효과를 만듭니다. for 반복문을 while 반복문으로 고쳐보겠습니다. for 대신에 while로 적고 while 반복문에서는 초기 조건을 while문 앞부분으로 옮겨야 합니다. 앞서 선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while문에서는 초기 조건을 삭제를 하고 종료 조건은 남겨두고 증가분은 중괄호 속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변경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의 반복이 실행되었습니다. 숫자가 2에서 6까지 변화하는 것이 에서 6까지 변화하는 것을 고치고 싶다면 시리얼 프린트 문장 이후로 옮기면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건을 초기값과 종료값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복문이 실행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결과들이 표시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상수와 주석 사용법입니다. 상수와 주석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교재의 코드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예제 코드에서 슬래시 스타와 스타 슬래시 사이에 표현되어 있는 문자나 코드의 내용은 모두 주석 처리가 된 것입니다. 한 줄만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면 슬래시 두 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주석 처리의 의미는 코드가 컴파일 되지 않고 실행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용법을 주석 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를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할 때 주석 처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변수 선언에서는 앞서 배운 것처럼 정수형 변수 선언 방법이 있는데 정수형 변수 선언 방법 앞에 const라고 하는 추가 선언을 통해서 상수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코드의 명령에 의해 프로그래머가 변수값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항상 일정하게 변수값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9600 보드레이트라는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변수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수 선언을 통해서 9600이라는 값을 보드레이트라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 내부로 들어가면 serial.begin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96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보드레이트라는 상수를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유리한 이유는 필요에 따라서 보드레이트를 다르게 변경하고 싶을 때 보드레이트가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을 각각 수정하지 않고 상수로 선언되어 있는 보드레이트의 값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통신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tartBell이나 endBell이라고 하는 변수도 상수 선언을 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이 코드를 업로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선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도 상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C 언어 기초편 실습은 지금까지 내용에 배열 사용법, 함수 사용법이 추가로 설명되어야 하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로봇 실습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